그 다음 작업으로 2023년 3월 15일에 이 기숙사에 관련된 건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임대형 기숙사 장점을 보시면요. 일단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고시원이라든가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가구 수를 넣을 수 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로운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임대형 기숙사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3월 15일 국토부에서 기숙사 건축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용도가 새롭게 신설됐고요. 3월 15일 날 기숙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건축 기준을 공포하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부동산 상품인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숙사에 관련된 내용과 또 건축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계 대체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ICG에서 한국의 젊은 1인 가구를 겨냥해서 도심의 공유주택에 3천억을 투자한다는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2023년 3월 2일 날 발표된 내용인데요.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3천억에 관련된 투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부분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자리 잡은 코리빙 하우스 국토부 규제 완화의 공간 혁신, 투자 유치에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형 컬렉티브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관련 산업에 해외 투자가 몰릴 것이라고 2023년도 2월 25일 날 조선비즈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 3월 2일 날 외국계 투자에서 3천억에 관련된 규모가 투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코리빙 하우스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임대형 기숙사 이 부분에 관련된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에 관련된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건축 기준이 어떠한 설계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 좀 발표하고 있는 컬렉티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영국의 코리빙 하우스 더 컬렉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컬렉티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좀 간략하게 코리빙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같이 간략한 이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더 컬렉티브 코리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더 컬렉티브.com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컬렉티브 하우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세련되고요. 현대건축의 어떤 집합주택처럼 느껴지는데요. 더 컬렉티브 코리빙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각 층별로 투어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더 컬렉티브 코리빙을 보니까요. 3개 지역에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런던이나 이스트 런던 또 뉴욕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더 컬렉티브가 코리빙의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 거의 호텔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 시설을 보니까 뭐 수영장부터 해서 스파, 사우나, 뭐 피트니스, 여러 가지 뭐 게임룸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호텔보다 더 좋은 그러한 시설로 있어서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급화된 그런 코리빙의 사례가 되겠는데 국토부에서 이러한 사업자들을 위해서 임대형 기숙사를 도입을 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한국에서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번에 법령을 정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더 코링 리비의 올드파크에 있는 로비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고급 호텔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취향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도 로비 모습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좀 넓고 시원하고
좀 빈티지하면서도 좀 젊은 감각을 맞춘 그런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진도 보시면 코리빙 주방이거든요. 결국 이제 코리빙은 이 주방이라든가 뭐 공유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개인 룸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전문직들을 위해서 서로 교류회장도 되고 뭐 다양한 이런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 뭐 최근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영국의 더 컬렉티브 같은 이러한 임대형 기숙사, 뭐 법령에서 말하면 이제 임대형 기숙사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딱딱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마 사업자들은 코리빙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적인 용어는 임대형 기숙사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코리빙의 룸 모습이 되겠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한 유닛에 2개의 룸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하나의 룸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기 별도의 각각의 또 침실이 있고요. 공유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 구성은 앞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원룸이라든가 투룸, 1.5룸, 또 오피스텔, 고시원 이러한 개념을 떠나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외국 사례를 도입을 하면서 다양하게 이러한 상품 구성이 마련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또 여기서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외국의 투자회사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러한 사업 발전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도입되는 코리빙 임대형 기숙사가 어떠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2월 14일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용도에서 임대형 기숙사라는 용도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건축법에서 이런 기준을 정하고 또 기준을 좀 완화해 줘야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2월 14일 날 건축물의 용도가 법적으로 신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작업으로 2023년 3월 15일에 이 기숙사에 관련된 건축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형 기숙사가 새롭게 마련되고 외국 자본이라든가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법령이 정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숙사의 건축 기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설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게 3월 15일 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 자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운영자 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 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LH나 지방공사가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민간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은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미 건축법에서는 정리가 됐고요. 자, 2023년 하반기에 이 민간주택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건축법은 정리가 됐고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의 내용이 또 법령으로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민간주택 법령이 2023년 하반기에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2024년도부터 바로 시행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아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임대형 기숙사가 다른 상품과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언론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 비켜라. 임대형 기숙사가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관련된 3가지 무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대 가구수, 주차 대수, 공용공간 이런 거를 따져서 월 임대료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연면적 600평의 임대주택을 개발하는 경우 비교를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상품으로 수익을 내려면은 세대수가 많아야 되고 방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시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적은 면적에 많은 방수를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바로 고시원 사업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오피스텔이 있고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룸형이라든가 1.5룸형 이런 부분들이 1인 가구를 위해서 상품들이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임대형 기숙사는 새로운 상품이죠. 새로운 상품에서 무엇이 다른지 간단하게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비교를 해본 것 같아요. 자, 48가구가 연면적 600평이 들어간다면 주차 대수가 무려 24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형 주택 사업을 할 때도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땅에 의무적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주차법에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는 세대당 0.5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별로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서는 세대당 무조건 한 대 이렇게 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서울하고 지방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주차 조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48가구라면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겠죠. 이게 주차 대수가 무려 24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공용 공간이 없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 세대별로 독립된 가구이기 때문에 공용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자, 월 임대료를 90만 원으로 잡았을 때 48가구로 하게 되면은 4,320만 원인데요.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상당히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600평에 90가구까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10대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주차에서 상당히 완화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대지 면적 300평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주차 대수 10대면은요, 1층에 필로티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대략 한 100평 정도면은 10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0평이 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주차 대수에서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형 주택 사업에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대신 공용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연면적 600평에 100평 규모의 공용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용 공간을 마련을 해도 벌써 임대료를 70만 원만 잡아도 6,300만 원의 이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무려 임대료를 48%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땅집고에서 분석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도시형 생활주택과 임대형 기숙사, 즉 코리빙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임대 수익이 상당히 좀 유리한 조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 부동산 상품을 비교한 또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주거용 이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공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호텔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생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오피스텔과 별도의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자, 그 다음에는 고시원이 있고요. 그리고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아주 최저형 주거생활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중주택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임대형 기숙사죠. 자, 연면적 제한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나와 있기 때문에 150평 이하로 해서 2종 근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중주택 같은 경우도 200평 이하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적 제한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고시원과 다중주택입니다. 자,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층수 제한도 없고요. 자, 한 실당 최소 면적을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14제곱미터 이런 내용들이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14제곱미터.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자체별로 고시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9제곱미터, 다중주택도 14제곱미터.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는 개인 공간이 10제곱미터. 자,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합해서 총 14제곱미터를 해라. 이렇게 법령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실당 최소 면적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별로 또 구체적인 조례로 이 면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형 고시원에 관련된 최소한의 면적 기준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9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차 대수죠. 정해진 땅에 주차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구당 0.5대,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자, 다세대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는 0.8대로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거의 세대당 한 대로 되게 되겠습니다. 자,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134제곱미터당 한 대입니다. 그래서 고시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주차 대수를 많이 안 해도 되고
세대별로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주차를 산정하기 때문에 주차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중주택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으로 보고 150제곱미터당 한 대로 봅니다. 자, 그런데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는 기숙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200제곱미터당 한 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부분에서 매우 유리한 측면이 바로 임대형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자,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즉 전입신고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되겠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최근에 이 부분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생활형 숙박시설은 불가능하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그 사이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라 이렇게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상당히 현장에서 문제가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즉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주택, 임대형 기숙사는 모두 다 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정해진 땅에서 또 정해진 용적률과 주차 대수에 관련된 규정을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가구수를 넣을 수 있느냐. 즉 가구수가 많아야 이 부분이 바로 임대료가 되기 때문에 가구수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면적과 용적률과 주차와 가구수, 이 게임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아주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임대형 기숙사 장점을 보시면요. 일단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고시원이라든가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가구수를 넣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주차 대수 규정이 낮다. 자, 주차 대수가 200제곱미터당 한 대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보거든요. 면적으로. 이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되겠죠. 세대수로 본다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세대수로 보는 게 뭡니까?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이 세대수로 주차 대수를 보는 거고, 다중주택이나 고시원이나 이런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좋다. 면적으로 보는 것들 중에서도 제일 완화된 부분이 바로 임대형 기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수 제한이 없는 거죠. 세대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계획 승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이렇게 원룸 사업을 할 때는 일정 세대수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업계획을 승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유리한 부분이 바로 임대형 기숙사의 장점이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세대수 제한, 면적 제한, 주차 대수에 대한 부분이 아주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법령을 구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의 용도는 공동주택입니다.